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표의 어떤 특이한 제도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이 수표법, 어음수표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전자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로서 통상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문제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올바른 정답은 아니고요. 또 이게 전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주어지면 법학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때 주관식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 또는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주관식으로 이제 답이 주어졌을 때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문제가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논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는 대로 적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충 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리가 잘 되신 분은 바로 쓰셔도 되겠지만 예컨대 서론에서는 주로 뭘 다룰까요? 신용증권화 방지가 무슨 뜻인지, 뭔지, 또는 취지가 뭔지, 이러한 취지가 뭔지, 이런 걸 쓰겠죠. 그쵸? 이런 걸 쓰겠죠. 그 다음에, 판례라면, 케이스라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 논점이 뭐다, 이런 내용도 쓰겠죠.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그래서 이 답안지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답안지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제의 키포인트가 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논점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캐치해서 서론 부분에다가 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본론을 쓰는 거죠. 본론에서는 이제 주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1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론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학설 대리면 여러 가지 이론을 쓰고, 판례도 있으면 판례도 써주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쭉 쓰고, 세 번째 쟁점에서 쭉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다 쓴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본론의 내용에 비춰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답이 뭐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개인적으로 학설 대립이 여러 가지 있다 할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해서 자기 사견을 약간 쓰는 거.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 주관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고 안에서 내용,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쓸 수 있는데 한번 전체 한 장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서술에 됐겠죠. 자, 수표라고 하는 게 뭐냐? 수표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신용증권화를 논하게 됐는지, 수표의 기능이 뭔지, 그래서 수표의 기능이 뭔지는 나오겠죠. 수표의 의의에 대해서 쓴 사람도 있겠지만, 수표가 뭐다? 그래서 수표의 기능이 뭐고, 수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급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급 기능이 강화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신용 기능이 원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신용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수표의 기능 중에서 수표의 기능은 지급 기능이 있고 신용 기능은 없다.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같은 지급위탁증으로서 환호음과의 차이가 뭔지, 구조는 비슷하지만 신용 기능이 없고 지급수단으로 준용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수표법에서는 일람 출급성을 강조해서, 아까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서 신용증권을 방지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지급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수표의 일람 출급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람 출급성이 뭔지.
그리고 그러한 일람중국성 관련해서 이 선입자 수표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 선입자 수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고 이것이 신용증권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용증권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이거 다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의 논점입니다. 지급제시기간 지급제시기간이 엄수표보다 어떻게 된다?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10일이고 외국 같은 경우 같은 주에 때는 20일, 다른 타주 같은 경우는 70일이다.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영업법에서 주체무자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각각.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다르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급제시기간 관련해서 지급제시기간 위탁증권 있죠. 지급위탁증권을 철회할 수 있느냐 없냐. 그래서 지급제시기간 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인이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이 어음하고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어음하고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환음에서는 제시기간 경과 전이라도 만기 전이라도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발행인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수표는 지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억제되고 있다. 심지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그것은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정점으로서 이제 당사자를 뭐 다르게 제목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이제 지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급은 항상 누구로만 한다?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은 수표 자금과 수표 계약에 있어서 위반 시에 처벌하고 있다. 즉 수표가 부도수표에게 어음은 처벌 안 하는데 부도수표는 어떻게 된다? 처벌하고 있다. 왜 처벌하냐? 이것은 수표 발행인으로부터 수표 발행인 즉 수표 발행 지급은행에 있는 당자수표의 당자계좌에 돈을 안 넣어놓고 수표를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지급의 확실성 즉 피지급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들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도 써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취인의 기재가 강제되지 않아서 소진 출급식 발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만기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내용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인수금지, 수표는 인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 인수가 허용이 되면 이 주체의무 부담자가 장기간 유통을 방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약정. 자, 이자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있어서 어느 그 돈을 씀으로써 신용을 얻어 씀으로써의 그것을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대출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수표는 이자를 약정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지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자를 받도록 하게 되면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자 약정을 막고 있다. 지급인의 배서 금지. 배서를 만약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유통되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지급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지급인 이런 사람들은 무슨 효력만 있다?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서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에 대해서 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고 지급인이 하는 배서는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전전 유통시키지 말고 빨리 지급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신용증권을 막고 뭐다? 지급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입질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람주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발행인이 수표를 교부하고 지급인 이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환원과 유사한 구조지만 현금의 대용물로서 신용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한 방지 제도가 중요하다. 근데 그러한 제도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관식 문제를 혹시 접하게 되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크게 이제 전체 큰 순서는 그거죠. 서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지 그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의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논점이 뭔지, 여기서 다루어야 될 논점이 뭔지를 쓰는 겁니다.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게 논점을 캐치해내 보는 거죠. 이 내용을 여기서 본론에서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케이스라고 하면 이 케이스 주어진 사안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이론에 입각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 이러한 식으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큰 글씨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소설, 이게 서론이 되겠죠? 이게 이제 본론 중에서 1번이 되겠죠. 1번. 자, 수표의 기능은 뭐가 있다. 뭐, 송금이라든가 지급,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있고, 문제 소재는 뭔가, 환원과의 차이는 어떤가. 비슷하지만, 주로 지급수단으로 있고, 신용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말이 킴포 되겠죠. 신용 기능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수표법에도 이 일람주구성을 규정해서 신용증권을 방지하고 있고, 지급증권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논점이 본론에서 수표 일람 출급성. 그래서 제시 즉시 만기가 되면 언제나 자금을 준비해야 되므로 자금 없이 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건 뭐다? 당자 수표, 당자 계정에 항상 돈을 입금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뭐다? 부도 수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처벌받는다. 그다음 선일 수표에 인정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발행일자 도래 전이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선일자 수표에 의해서도 당사자 간에는 합의는 유예해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어음에 기한, 아니 수표에 기한 그런 지급 제시가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항상 지급을 해줘야 된다. 아니 발행일자 전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기간이 어음에 비해서 단축됐다는 점을 쭉 써주시면 되고 당사자 간에는 지급에 대한 신용 기능이 있으면 신용이 확실한 사람 누구다? 은행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쭉 써주면 됩니다. 기타 관련해가지고 뭐 인수금지라든가 이자 약정 금지, 지급인의 배서 금지, 입질 금지 이런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이제 발행인이 수표를 교부하고 지급인이 이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환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으로서 신용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신용증권화 방지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해서 현행 수표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이러한 제도는 뭐 학설이라든가 판례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훌륭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이 실질적으로 이 교재 일반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러한 주관식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걸 잘 풀어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결말을 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수표에 관한 제도를 한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원래 수표도 어음수표처럼 뭐 발행에서 배에서 배에서 뭐 보증 여러 가지를 다 소구 뭐 시효 다 다뤄야 되겠지만 일반 교과서처럼 이 어음과 수표의 공통되는 측면을 한꺼번에 다루고 수표의 특유한 뭐 행선수표니 선자수표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따로 독특한 부분만 빼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입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수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짧아질 것 같아서 어음과 대비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뭐 소구라든가 참가제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수표의 일반 제도와 이 특유한 제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전자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